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날고 수레는 양 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는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지만 정치는 양쪽 중 한쪽이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이어서 심각하게 뒤뚱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예.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혹시 기억하세요? 정당 해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입니다. 장관님, 이 조항에 의해서 정당 해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죠? 네, 한 번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그 해산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령에 의해 정당 해산 청구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무부 장관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사례를 통해서 정당 해산의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로 제가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어쨌든 헌법의 요건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하면 정당이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 정당의 계획성들, 또 정당의 어떤 당원이라든가 강령에서 판단되는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들 구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당의 그 핵심 구성원들, 주요 당직자들, 대표들 이들의 활동으로서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 읽어봤는데 정확히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통해 정당 해산의 사유를 크게 4가지의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두 번째,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 세 번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네 번째, 비례 원칙의 준수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강령이나 당헌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대표 등 주요 정당 관계자의 공식적인 발언, 정당의 간행물, 당원들의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기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는 너무 자명한 것이어서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셋째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비례 원칙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수단이 없고 정당 해산 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사회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하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상기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 결정의 이런 일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을 해산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보호의 이익이
국민의힘의 해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손실을 초과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실제로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당대표보다도 권한과 영향력이 컸던 윤석열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위배했고 실질적 해악과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명백합니다. 네.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83%인 89명이 표결에 불참하여 사실상 계엄을 옹호, 방치하는 실질적 해악과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현재 그 내란 특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은 1차 표결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불참을 당론으로 의결하여 표결을 불성립시켰습니다. 2차 표결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79%인 85명이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계엄을 실행한 대통령을 옹호, 방탄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국민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신천지 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했고, 이에 의해 대통령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선출됐다는 증거들이 각종 수사와 보도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관님 아시죠? 네, 이런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지만 내란 특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입니다. 또한 명태균 등에 의한 허위 조작 여론조사와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적 당무 개입에 의해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선출과 관련한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서 정당 해산 결정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하시겠죠, 장관님? 예,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고도 넘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당 대표로 출마하거나 당선된 인사들이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윤석열 면회와 석방 등 윤 어게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수 최고위원은 종교계 극우 집회에 참석해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내란 동조적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민의힘 송은석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벌어졌을 살상 행위로 불기의 객이 되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폐륜적 망언을 하였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의도적으로 망언에 망언을 더하였는데 결국 두 사람 다 내란에 동조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도덕적 파탄 상태를 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이 지금 이렇게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장관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의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당원이라면 당직은 없었어도 실제로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당무를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행위는 정당 활동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원이 아니라면 외부 인사의 당무 개입 행위를 막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의 기능 마비 상태를 입증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당 해산 사유가 추가될 것입니다. 장관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그 해산 결정을 할 때 냈던 이런 어떤 기준들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그런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일정과 유무죄 여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사례가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2013년 8월 26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법무부는 대책 TF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이석기 씨에 대한 1심 유죄 확정 3개월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의결했고 1심 유죄 선고 3주 전에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1개월 전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극우적 행보로 볼 때 찬성 여론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법무부 내에 TF를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뭐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정당 해산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게 민주적 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엄격하게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종료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에 의해 저질러진 내란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내란에 동조해온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과 당직자와 당원들의 존재도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의 내란 잔존 세력을 스스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참회와 반성,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의 철저한 절연, 건전한 보수로서의 자기 혁신과 개과천선, 환골 탈퇴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그거는 뭐 장관이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해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광훈, 전한길, 소년보 등 사이비 2단 극우 세력뿐 아니라 아직도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는 내란 잔당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 보수로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일부 보도는 6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들에 대한 인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파면 전인 지난 3월 7일 날 단행되었던 인사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보상성 인사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것을 행안부 장관님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치안정감 인사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위직 인사도 저는 철저히 장관님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신설될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는 경찰청 또 경찰청 밑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있지만 행안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행안부 장관께서는 인사재청권이 있고 그리고 지휘 규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휘 규칙은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한 지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수청과 공소청, 특히 중수청은 행안부에 소속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는 반면에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중수청은 경찰과 별개의 조직으로 경찰의 신설돼. 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떻든 이 경찰이 이 수사 이 개시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까지 주어져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여론이 확정된 여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앞으로 1년간 세밀하게 논의가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서 그 한 가지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제는 현재의 이 경찰 조직이 비대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 분산, 이 권력 분산의 의미로 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민 주권 정부가 보다 더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놓고 또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제시를 했죠. 네네. 면밀히 살펴서 로드맵 같은 것을 충실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내란 청사는 시대 정신입니다. 내란 청사는 밥이요 경제입니다. 내란 청사는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야 할 문제입니다. 내란 청산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 국민 주권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